정해진 암홀과 소매통이라는 조건 안에서 소매의 각도를 성립시키기 위한 공학적 장치가 이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세를 그 원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거나 옷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급 기술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세를 얼마나 넣느냐, 어떻게 먹이느냐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주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흔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세는 단순한 여유가 아닙니다. 분량을 응집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된 설계값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 형태를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우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특정 형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디테일인 것이죠. 이세를 이해하기 위해 구조를 단순하게 분리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딱 맞는 밴드가 있고 그 위에 밴드의 둘레를 원주로 하는 원판을 붙여봅시다. 정확히 일치하는 길이로 봉제하면 다루기는 편하지만 결과물은 단조로운 평면의 형태에 그칩니다. 반면 밴드의 둘레보다 더 긴, 즉 이세 분량이 포함된 원판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된 면적은 봉제선을 따라 분산되다가 제한된 둘레 안에서 압축되며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는 부풀어 오른 형태는 공간이 남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길이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장력이 한 방향으로 밀어낸 상태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설계 없이도 유리사 모자나 베레모처럼 볼륨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그 분량이 만들어내는 힘의 흐름입니다. 이 구조는 소매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세 없이 설계된 소매는 같은 둘레의 암홀에 연결하기에는 편하지만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이 특정 각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면 중력과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힘의 방향이 변하고 그 영향이 몸판으로 전달되어 불필요한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암홀보다 둘레가 긴 소매산을 봉제하면 추가된 분량이 만들어낸 장력이 소매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틀어주며 팔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를 기준으로 힘의 균형을 미리 설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세로 만들어진 부풀림은 팔을 아래로 내리려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그 에너지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세의 추가 분량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우리의 움직임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디자인 의도와 운동성에 맞춰 힘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팔은 뒤보다 앞으로, 위보다 아래로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암호를 위, 옆, 아래로 나누어 보면 아래쪽은 몸과 밀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분량이 들어가는 순간 팔을 위로 밀어내는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건 설계 의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 구간은 이세 없이 암홀과 동일한 길이의 노치를 넣어 고정합니다. 앞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팔 운동량의 특성을 고려해 저는 보통 앞과 뒤의 이세량을 2대3 비율로 나눕니다. 현 제도상 뒤쪽 이세량이 1.4cm, 앞쪽이 1cm로 이미 적절한 균형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이세 분량이 앞, 뒤 중 한쪽으로 쏠리게 제도가 되었다면 어깨점에 맞는 소매 중심 노치를 이동시켜 이세량을 조정합니다. 또한 팔의 움직임은 위아래보다 앞뒤 방향이 많기 때문에 옆과 위 구간 역시 2대3 비율로 나누어 분배합니다. 뒤쪽 1.4cm를 기준으로 운동량이 더 필요한 B에 6mm, 상대적으로 적은 C에 8mm를 배치하고 앞쪽 1cm 또한 E에 4mm, D에 6mm로 나누어 분배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량을 고르게 잘 분배해도 여전히 불필요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팔을 내린 형태의 소매는 소매산의 곡률이 크기 때문에 봉제선보다 시접의 바깥쪽 외경이 더 길어지고 그 시접이 추가 분량으로 작용합니다. 이 분량이 정리되지 않으면 몸판에 불필요한 힘을 가해 실루엣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세 봉제가 어려운 이유도 봉제선에서의 추가 분량 2-3cm 때문이 아니라 시접에서 발생하는 면적 차이에 있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넓어지는 소매 시접을 반대로 면적이 좁아지는 아몰 시접에 억지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접의 바깥쪽 경계까지 최대한 오므려 정리해야 합니다. 미싱 혹은 손바느질을 통해 시접의 봉제선 가까운 쪽과 바깥쪽에 한 줄씩 최소 2줄 이상의 시침을 넣어줍니다. 시침질된 시접을 오므려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4mm 정도의 좁지도 넓지도 않은 간격이 좋습니다. 이세 분량을 적게 분배한 앞쪽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뒤쪽은 고정하고 앞쪽은 실을 길게 남겨 시접을 조절합니다. 정해진 아몰 길이에 맞춰 각 부위를 오므린 뒤 수분과 열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물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직물은 실이 얽혀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수분이 섬유 내부로 침투하면 실 사이의 마찰이 줄고 분자 간 결합이 느슨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섬유 배열이 새로 자리 잡게 한 후 열이 식으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그 구조가 그대로 고정됩니다. 즉, 물의 기능은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가 분량과 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느슨해진 섬유를 손으로 정리해 열과 압력으로 원하는 위치에 재배열하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식혀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므려진 분량은 일시적인 주름이 아니라 의도된 형태로 전환됩니다. 결국 이새는 주름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입체를 세우기 위해 주름을 원단 속으로 숨기는 고도의 물리적 연출인 거죠. 철저히 계산된 역학 원리에 따라 열과 수분을 이용해 섬유 분자를 재배열하고 평면의 원단에 입체적 골격을 부여하는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된 분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정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새를 주름 없이 정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손끝의 감각과 기술은 결국 물리적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